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젠 CPU를 기반으로 조립 작업을 할 건데요. 라이젠 중에서 게이밍 쪽으로 조금 탁월하다 해서 많이들 선택하는 CPU로 장착을 합니다. 일단은 좀 덩치가 큰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성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케이스는 잘만 Z9 아이스버그 MS 블랙이라는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가 폭 자체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그래픽카드도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 다음은 순행입니다. 순행 쿨러 발키리 제품이고요. GL360A RGB 블랙이에요. 자, 다음으로 큰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박스 순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에이서스 제품이고요. RTX 4080 슈퍼. 요즘 고객분들이 슈퍼 제품 상당히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슈퍼라는 네이밍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텁게이밍 RTX 4080 OC 16기가 그래픽카드. 이번에는 메인보드입니다. 보드는 MSI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MSI 제품에서 박격포, 토마호크 이런 제품들은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좀 괜찮다 하는 급에 속하는 네이밍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무난하게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와이파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블루투스까지 연결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워 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1050W 풀 모듈러 파워고요. 12VH PWR 전용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기한 10년이고요. 자, 이제 가벼운 모델들만 나왔습니다. B650 메인보드에 RTX 4080 슈퍼 그래픽카드에 사용되는 CPU는 뭘까? 라이젠 7 7800X3D. 이 CPU 보통 게임 좋아하시고 게임 위주로 돌리시는 분들은 7800X3D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요즘 라이젠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 7800X3D나 아니면은 가성비 쪽으로 7500F 요 정도 선에서들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보면요. 그리고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5600MHz 32기가 2개, 총 64기가고요. 윈도우 11 홈 정품 포함이고요. 여기까지가 저희한테 견적을 짜서 구매 요청하신 구성품들이고, 여기 이제 고객분이 별도로 하나 보내주신 게 메모리 방열판입니다. 존스보 NC-3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방열판 보내주셔가지고 SK 하이닉스 메모리에 이 방열판을 장착을 할 거예요. 오늘 조립 작업할 고객분이 선택하신 구성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고요. 복잡하진 않은 대신에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된 거죠. 가성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댓글에서도 보는데 7800X3D에 공랭들을 많이 다시는데, 저희 매장 기준으로 보면 조립대행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포함해서 7800X3D 10대라면 한 8대는 듀얼 공랭이고 한 2대 정도는 순행 쿨러예요. 순행 쿨러 선택하시는 이유는 전체적인 퍼포먼스, 좀 RGB 반짝반짝하고 좀 화려하고 그런 시스템 구성하기 위해서 순행을 하시는 거고, 보통은 한 8명은 듀얼 공랭을 답니다. 근데 댓글에서 오면 7800X3D 듀얼 공랭으로 가능하냐, 이런 댓글들이 가끔 달려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라이젠 7800X3D는 듀얼 공랭 장착을 하면 보통 시네벤치 풀로드 시켰을 때 80 중반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커브도 옵티마이즈 설정을 해도 80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온도 잘 잡아요. CPU 100% 부하를 주었을 때 80도 중후반 정도 나오면 정상적으로 온도를 잘 잡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바이오스에서 CPU 온도 리미트드 걸어서 70도로 잡아버리면 온도 7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7800X3D 해당 CPU는 순행 쿨러 달아도 좋지만 듀얼 공랭으로도 충분히 온도 커버할 수 있다 안내해드리면서 조립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SI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보드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좀 해볼까요? 부속품으로는 와이파이 안테나 2개, M.2 나사 2개,
뭐 SATA 케이블 하나. 메모리 최대 지원은 7600MHz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XMP, 그러니까 AMD로 보면 X4죠. X4 지원했을 때 최대 765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M.2는 3개, 2개, 3개, 총 3개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M.2 방열판 2개 장착이 되어 있고, 1번하고 2번은 CPU 레일을 따라가고요. 3번은 650 메인보드 칩셋 레일을 따라갑니다. 12V RGB 헤더, 5V RGB 헤더, 또 상단에 12V 헤더, 5V 헤더. 시스템 팬 연결할 때, 추가 장착을 할 때 뭐 단자가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SATA 포트는 측면에 4개, 하단에 2개, 총 6개의 SATA 포트가 있고요.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PCIe 슬롯은 총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틸로 튼튼하게 감싸져 있고요. 둘 다 16배속 지원 가능하고, 내장 그래픽 포트 DP HDMI, 2.5기가짜리 이더넷 램 포트 있고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 USB 3.2 단자 2개, 대역폭은 10기가고요. USB로 수동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맨 밑에 있는 네모칸 쳐져 있는 여기다 꽂아서 수동 바이오스, 큐플랫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가능한 단자입니다. 검정색 2개는 USB 2.0이고요. 빨간색 하나 USB 3.2 10기가 대역폭, 하단에 있는 USB C 타입 대역폭은 20기가짜리예요. 오른쪽에 파란색 USB 포트 4개, USB 3.2 5기가 대역폭 가지고 있는 USB입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오디오. B650 토마호크 보드도 USB 포트도 넉넉하고요. 20기가짜리 대역폭 C타입 단자도 있고, 큐플랫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라이젠에서 특히 이제 게이밍 PC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7800X3D 개봉을 해보죠. 이 7800X3D는 이런 식으로 정품 박스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품 박스보다 멀티팩 버전이 한 1, 2만원 정도 싸요. 요즘에는 이 정품 박스도 물량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소켓 깨끗하네요. 아, 메모리 방열판 장착해야 되는구나. 고객분께서 준비해 오신 방열판 보시, 존스보 ANC3 알루미늄 ARGB 방열판입니다. 메모리는 양면램이기 때문에 한쪽에 써멀 패드 붙이고 반대편에 붙이면 되는데, 메모리를 기준으로 해서 붙이셔도 되는데, 보통 얘들 메모리 쪽으로 붙이면 딱 붙였을 때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뭐 붙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여기다가 깔끔하게 딱 붙이시면 깨끗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보입니다. 나사를 박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 칩이 노출되기 때문에 메모리 기준으로 붙이면 여기가 지저분하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이 판을 기준으로 붙이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하나 배선은 가급적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해서 잘 안 보이게끔, 밑으로 하게 되면 이 선들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안 보이게끔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마무리 할게요. 자, 작업 완료된 모습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D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SSD는 SK 하이닉스 P41 1테라 2개 장착을 했고요. 현재 지금 보이는 모습이 조립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객분이 가져오신 메모리 방열판은 이런 식으로 ARGB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내에 RGB 허브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팬, 그리고 순행, 라디에이터 팬, 펌프 LED, 그리고 메모리까지 다 한 번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프로그램 어플로 작동하는 것보다 버튼이 훨씬 편해요. 오류도 덜하고요. 그리고 RTX 4080 슈퍼, 확실히 4080 계열이라 큼지막합니다. 배선 꺾임은 없어요. 뚜껑 닫으면 요 정도 꺾임은 없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배선 정리 작업 완료했고, 얘가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ARGB PWM 통합 허브입니다. 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요 LED 버튼 하나로 작동시키면 다 바뀝니다. 이게 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RGB 연동하는 방법 중에서는 펜들이 RGB선, PWM 선들이 있다 보니까 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는데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온도도 잘 잡아요. 지금 현재 최대 온도 76.9도 나왔습니다. 라이젠 7800X 3D에서 시네벤치 돌렸을 때 최대 76.9도 나오면 상당히 잘 잡는 거예요. 물론 강화율이 열어놓은 상태지만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기준에서 온도는 꽤 잘 잡아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사이드 패널, 사이드 강화율이 닫아놓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려서 RTX 4080 슈퍼 온도 정도 몇 도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강화유리도 닫고, 그리고 시네벤치 멀티 점수는 18156점 나왔습니다.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 막 시작했는데 기본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27.7도, 30도가 안 되네요. 자, 작업이 끝났네요. 어디 보자. 온도를 좀 보겠습니다. RTX 4080 슈퍼 최대 온도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했을 때 57.1도, 지금 30도로 뚝 떨어졌고요. 29도, 60도가 안 나오네. 물론 잠깐 테스트 해보긴 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테스트했을 때의 온도 제품들 봤을 때 57.1도, 57도면 잘 나온 거죠. 그렇게 발열이 심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그래픽카드는 에이서스 RTX 4080 슈퍼 터프게이밍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이젠 7800X 3D 그리고 MSI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에이서스 RTX 4080 슈퍼 그래픽카드에 발키리 GL360 ARGB 1050W 마이크로닉스 풀 모듈러 구성들로 조립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단가들이 조금 있긴 한데 CPU 온도도 그렇고 GPU 그래픽카드 온도도 그렇고 잘 잡고 좋습니다. 잘 세팅된 것 같아요. 이제 고객분께서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조립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구성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